아이고 내가 내 브랜드를 디스하는 거 아니오. 어떻게 보면 예능적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자, 저도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팬인데요. 며칠 전에 홍콩 반점 짜장면 자기진단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백종원 선생님의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의 가맹점의 포장 상태, 메뉴 조리 상태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영상에 오픈하는 게 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찍자 결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걸 영상으로 찍자 그러면 아마 열의 한 9.9명은 다 고사를 할 겁니다. 왜냐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브랜드 이미지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번 영상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충격이죠. 아마 그 영상을 찍은 계기는 그런 게 아니셨을까 싶어요. 골목식당이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셨잖아요. 근데 가끔 그냥 그럴 시간에 그러니까 본인의 브랜드, 뭐 홍콩 반점의 가맹점 매뉴얼 잘 한번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뭐 그런 댓글들을 저도 몇 번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사실은 개연성이나 연관성 이거는 좀 애매하죠. 근데 저는 거기서 정면 승부로 가자 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 영상이 이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푸차클래스 강의나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강연 때 전바점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바점이 심한 본사의 브랜드는 하면 안 된다, 지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전바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가맹점 바이 가맹점 들쭉날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들쭉날쭉하지 않고 통일성 있게 매뉴얼 준수가 된다라는 것은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오래 갈 수 있는 주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메뉴 레시피가 됐든 포장 매뉴얼이 됐든 정량이 됐든,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핫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A 가맹점에서 그 경험을 했던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또 B 가맹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브랜드의 어떤 통일성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슈퍼바이저라는 직책을 가진 우리 본사 직원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 직원분들이 가맹점을 순회를 하면서 또 매뉴얼 관리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본사의 어떤 정책에 대한 브릿지 역할도 하고. 근데 또 보통의 일반적인 가맹 본사 한계가 있습니다. 뭐 초반에는 CEO분들이 직접 백종원 대표님처럼 현장 가서 지켜보기도 하시고 그러지만은 매장이 많아질수록 이제 조직이 체계가 생기고 중간 관리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보고를 나중에는 받는 위치로 좀 바뀌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슈퍼바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바이징의 한계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담당하는 점포의 수에 따라서 매장에 내가 A 매장을 방문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겠죠.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뭐 이건 양호한데, 예를 들어서 뭐 3, 4개월에 한 번, 이건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한 사람의 슈퍼바이저당 정말 관리할 수 있는 가맹점의 한계를 넘어서 슈퍼바이저에게 무리한 가맹점 수를 맡기는 본부들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도 있고, 또 슈퍼바이저들이 직영점에서 교육을 받던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현장 교육을 받을 때는 매뉴얼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간에 뭐 보수교육 혹은 본사 내부 테스트 이런 게 없으면 중간에 SV들도 매뉴얼을 막 긴가민가 해요. 왜냐면 슈퍼바이징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게 계속 동기화가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게 안 되면은 그런 한계도 있는 거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이건 SV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또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가맹점 입장에서 본사에서 알려준 매뉴얼대로 정량을 준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준수했을 때 수익률이, 예를 들어 내가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들었던 수익률의 기준에 가지가 않아.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런 거죠. 본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남는 게 없어. 사실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슈퍼바이저보다도 그 본사의 책임이 되게 큽니다. 정량을 지키고 본사 물품을 쓰고 정성을 다해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서 운영을 가맹점에서 하면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맹점을 하는 본질인데 그런 세팅이 되지 않았다. 플러스 그런 영업이익률의 표준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본사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가맹점을 탓할 게 아니라 본사가 운영을 되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 가맹점의 메뉴가 매뉴얼에 맞게 잘 나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짜장면 영상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2006년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처음 입문했을 때 초창기 때 제가 많은 책을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백종원 선생님이 그 당시에 쓰셨던 정말 그 책을 저도 읽으면서 외식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고, 이제 가맹사업 본부장을 할 때 제가 여의도에서 정말 영광 깊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백종원 선생님을 뵙고 용기 내서 인사도 한번 명함도 드려보고 그리고 사진도 같이 한번 나와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정말 평소에도 백종원 대표님의 어떤 행보, 철학, 생각 뭐 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왜 가맹점에서 매뉴얼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왜 가맹점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지를 이걸 영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집어내신 걸 보고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솔루션 영상 예고가 나왔고, 이 영상이 지금 제 영상이 올라갈 때 그 솔루션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영상만으로도 우리 일반 예비 창업자분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일반 소비자분들이 느끼시는 게 상당히 많을 거다. 그리고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그 백종원 대표님의 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 느끼시는 게 저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어떤 매장은 이렇게 잘하고 정말 잘하고 하는 막 칭찬들도 많이 해주시고, 애정어린 질책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이게 되게 어려운 어떤 결단인데 그런 걸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낸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이제 상반기가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깨우침을 좀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맹점에서 매뉴얼을 지킨다는 건 이 소비자분들 뿐만 아니라 백종원 대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장사가 잘 되기 위한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님들을 위한 거일 수도 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정말 회의 때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한번 복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지, 그럼 우리는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가맹점에게 그냥 본사 물건 쓰세요, 본사 물건을 써야 되니까 매뉴얼을 준수하세요.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맹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슈퍼바이저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저분들의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사의 리더십의 어떤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 매뉴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SV분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가맹계약 하기 전에 약속했던 그런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현장 순회 가, 그냥 본사 물건 발주하라 그래, 그냥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고 해, 이런 어떤 디렉션이 본사 내부에 나오면 피해를 보는 건 SV분들도 피해를 보고 가맹점주님들도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설득이 안 돼서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뉴얼을 정확히 지킨 메뉴를 먹고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다른 매장을 갔는데 그 경험을 하지를 못했어. 그럼 이분이 나중에 A 매장도 가고 B 매장도 가고 또 C 매장, D 매장, E 매장도 가야 되는데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여기서 끝나버려. 그러면 그 소비자분들에게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브랜드의 입장에서도 오래가는,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어떤 치명적인 성공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짜장면 영상을 통해서 영상 하나로 얘기가 길어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루션 영상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도 되게 기대가 돼요. 물론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받고 또 SV분들이 현장을 가서 또 변화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지속되려면 제 내피셜상 더본코리아 홍콩반점의 본사 직원분들은 상당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영상을 위한 가맹수내고 영상을 위한 솔루션이나 교육이 되면 좀만 지나면 또 금방 또 티가 나거든요. 재교육, 또 본사 안에서의 보수교육, 또 백종원 이제 대표님이죠. 예, 어떤 따끔한 한마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 일부가 저는 영상에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 CEO로서 이 백종원 대표님의 이 강단 그리고 본인이 앞장서서 이걸 풀어나가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떳떳하려면 이 백종원 대표님 안에 있는 이 철학, 소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영상 속에서 어이구 내가 내 브랜드를 디스하는 거 아니오. 어떻게 보면 예능적으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뭐 이 CEO가 유명하다 보니까 가맹점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사 직원분들도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런 영상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더 좋은 메뉴로 또 디벨롭이 되고 이 좋은 메뉴로 디벨롭이 됐다라는 게 영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면 내가 이 브랜드를 한 번 더 방문하고 싶게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드는 거잖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매출도 분명히 저는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짜장면 엄청 먹고 싶더라고요. 대표님 드시는 거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우상향 되는 것보다 쭉 지속적으로 우리 홍콩반점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영상 캠페인을 통해서 또 좋은 또 외식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팬의 입장에서 응원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짜장면이 정말 생각나는 하루였는데요. 조만간 저도 홍콩반점 한번 보이면 들어가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영상 저도 잘 응원하면서 지켜보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바점이라는 단어 오늘 꼭 잊지 마시고 가맹점이 매뉴얼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싸맨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